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렇게 듣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지 울렁거리는 건지 모르겠는 오글거리는 것인가 부심이 차오르는 것인가, 아무튼 정말 사실 맥락을 모르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은 뭐야 이게 하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지만 맞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또 가슴이 불타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요주의 인물들이 또 모여 계신데요. 네, 오늘은 바로 장안의 화제죠. 요즘 이거를 안 본 사람이 없다는 바로 그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래서 한번 얘기해보자 모였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기 전 앞서 이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피리온다의 진행을 맡은 에반 문찬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처음으로 같이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된 나다운 강민주입니다. 네, 저는 정신영입니다. 저는 슬램덩크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으나 오늘 한번 참여해보려고 하는 어필의 줄리앙입니다. 계속 오늘 줄리앙님이 이제 선을 그으시면서 나는 슬램덩크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좀 별로 굳이 이러시는데 과연 그게 맞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램덩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그럼 영화 소개부터 해볼까 싶은데요. 이게 영화가 개봉된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났더라고요. 이제 처음 개봉한 게 작년 12월 3일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한 달 후인 올해 23년 1월 4일 개봉해서 딱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박스오피스 1위는 뭐 당연한 거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5주차 연속으로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금도 1위라고요? 네,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바타도 이제 아무래도 좀 개봉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슬램덩크가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역시.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정도인가? 이렇게 이렇게 어그로를 한 번씩 있었어요. 이런 위험한 발언을 조심해주세요. 그냥 돌맞으려고 보다가 중단했다는 것부터 이미 저는 약간 조금 신경질적이 되었지만 오늘은 좀 감정이 여러분 좀 상할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영화는 사실 개봉한 지 지금 한 달째 좀 지났지만 사실 그거의 원작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작을 보니까 1992년에 연재가 시작돼서 6년에 끝났다. 굉장히 옛날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되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나이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여러분. 네, 다들 그때 살아 계셨. 네. 살아 있었나? 살아 계셨나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슬램덩크를 본 적은 없어도 다들 한 번쯤 이 명대사 뭐였죠? 왼손을 거들 왼손은 거들 이랑 또 뭐가 있죠, 이 명대사가? 아까 처음에 하셨던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남자지. 네, 그런 거를 사실 그것도 있는데 막 농구가 하고 싶습니다. 맞아. 농구가 하고 싶어요. 잘한다. 나도 너무 잘하신다. 네. 여기서 명대사 3개 중에 2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한 대사. 둘 다 정대만 대사니까. 정대만이. 그렇구나. 네, 이렇게 덕심 표출하고 갑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만화가 연재될 때 만화를 안 보거나 몰랐어도 사실 저도 그때 잘 몰랐는데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그거를 봤었더라고요. 명대사를 들어봤거나 그 표정, 그 앞거는 그 오열하는 그 표정, 괜히 뭔가 익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워낙 많은 맞아요. 짤이나 밈으로 네. 돌아다니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대사 맞아요. 자체가 네, 그래서 뭔가 그 만화나 영화를 안 본 분들도 다들 한 번쯤 저거 나 저거 아는데 봤는데 하면서 좀 친숙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유구한 역사를 지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슬램덩크가 정확히 뭐 하는 영화죠? 농구에 관한 영화라는 것만 알고 그렇죠, 있지. 진짜. 네. 슬램. 농구가 주된 그런 주제인가요? 맞아요. 농구를 하는 건데 음. 고등학생들이 네. 농구를 하는 건데 그게 또 이제 그 뭐랄까 설명하면서 벌써 표정이 웃는 거 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시지만 갑자기 미소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서 그냥 표정이 되게 잘 안 어떻게 되는. 보면 근데 되게 전형적인 그 청춘 학원물이긴 맞아. 해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좀 경기 자체에 되게 많이 그 작가가 이제 힘을 쏟는데 앞에는 그런 농구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뭐랄까 뭐 그런
네, 일탈했던 청소년이 다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농구를 한다든지 주인공이 사실 강백호도 되게 뭐라 그러지? 완전히 막 그런 뭐랄까? 까불까불한 불량 학생 불량 학생인데 이제 그런 여자애가 좋아가지고 그 소연이를 좋아해서 이제 농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진짜로 농구랑 이제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내용이고 그렇군요. 스포츠 부리면서 청춘 학원 부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네네네.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선 슬램덩크라는 것 자체에 대해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말씀을 드리면 골대에 이렇게 내리 꽂듯이 이렇게 덩크슛을 한 덩크슛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골대까지 올라가서 한 거. 그런데 그게 슬램 진짜 내려 꽂듯이 덩크를 해서 슛을 성공시키는 걸 슬램 덩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정이 설명해 주신 이런 내 열정을 다 끌어 모아서 이 어린 날에 점프를 해서 촥 꽂아 넣는 그런 그걸 되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청춘 스포츠물의 정점인데 근데 또 한편 이게 스포츠물로만 저는 표현되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할 만큼 정말 우리의 뭔가 열정, 젊음, 우정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또 슬램덩크라는 제목에만 해도 그런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군요. 그러네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아니. 주임새를 넣었다가. 저는 오늘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전 영화도 아직 보지 못했고, 슬램덩크도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그 만화책 돌려보고서 뒤에 다 보면 뒤에 사람 넘어가고 할 때 맞아요. 제가 따로 빌려본 게 아니고 넘어온 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끊겨서 봐갖고 사실 내용이 완벽히 기억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키가 좀 또 크시니까 뒤쪽에 앉으니까 그런 디테일이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완벽히 그 이야기에 빠져들진 못했는데 어쨌든 느낌적 느낌은 뭔가 그 어떤 사람들이 열풍의 배경은 열광의 배경은 어떤 잃어버린 것 같은 청춘 혹은 열정 그때 순수했던 마음 이걸로 자꾸 돌아가면서 과거를 투영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성장물이거든요. 성장물. 한 주요하게는 5명, 이렇게 농구는 5명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한 팀에 5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 아까 정이 말씀하셨던 강백호라는 친구가 만화에서는 주인공이었는데 이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쁜 여학생이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키 크신데?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네 좋아합니다 라고 했다가 농구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농구 경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뭔가 열정을 발견하고 뭔가 재미를 발견하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인 것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 더 포스트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거의 정점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오합지졸인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이게 돈의 그 일본 전국 최고의 팀과 붙은 그 시합으로 정점을 딱 찍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 영화는 그 정점 부분만 찍어준 내용인 거죠. 거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뒤에 그 산왕이랑 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슬램덩크가 시작해서 농구를 배우고 뭐 도내 경기 토너먼트를 하고 연습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 대회 출전을 하는데 이거는 전국 대회 2번째 경기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스포일러인데 마지막 경기이기도 해요. 그거 많이 마지막 경기라는 네, 뭐 그렇다고 뭔가 제목도 더 라스트 뭐 이렇게 되잖아요. 더 퍼스트. 도대체 아. 뭐라는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많겠습니다. 저 잘 몰라요. 근데 안 그래도 사실 궁금했던 게 이게 생각해보면은 만화 연재로부터 영화 상영된 게 거의 30년 정도. 30년까지는 안 된 거고 96년이었으니까 그죠 20몇 년 그죠 정확히가 안 되네. 그쵸. 30년은 안 되는 거죠. 30년은 안 되는. 25년 이상. 뭐 그쯤 아무튼 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막 엄청 막 오래 전에 엄청 오래 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만화의 내용이라든지 그때의 감정이 뭔가 잊혀질 법도 한데. 근데 이 영화가 다시 나오니까 그 전처럼 이렇게 영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너무 그게 기억이 다 나나? 그때 뭐 감정이라든지 그때 풋풋함 이런 게 잊을 줄 알았던 거지. 잊은 줄 알았던 거지. 잊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포인트군요. 잊은 줄 알았어. 맞아. 그런데 저거 어릴 때 좋아했던 그래 그럼 오랜만에 추억팔이 좀 하러 가볼까? 그럼 갔다가
다 깨어나는 거죠.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 맞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진짜, 숨겨져 진짜. 있었던. 갑자기 아.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해요. 캐릭터들을. 그때 이게 뭐지? 하다가 캐릭터들이 네. 이렇게 살아 움직여. 막 농구공을 막 하면서 경기가 시작돼.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다 내 안에 있었구나. 맞아. 제목을 오늘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약간 거의 그런 좋네요. 느낌이다. 약간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이 느낌이. 네. 맞아.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슬램덩크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제 막 신간 나올 때마다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날 그게 이제 몇 달마다 나오는지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나올 때쯤 되면은 문방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예의주시하다가 뭐 몇 권 발행 막 이러면은 그날 가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막 보고 뭐 엄청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막 네. 대사 진짜 영화 보면서도 대사를 다 알겠는 거야 막. 이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거 나왔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옛날 거 뭐 다시 뭐 막 이랬거든요. 네, 잊은 네.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막 오열하면서 봤어요 진짜. 저는 막 아저씨들이 울면서 본다길래 아유, 우리 아저씨들 주책 아저씨들. 주책을 근데 저도 마지막에 소리도 못 내. 너무 벅차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눈물을 신기하다. 줄줄 네, 딱 흘리며 저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음.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그 시절의 그런 감정들이 너무 순수했던 때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네, 그게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다 너무 힘들게 살고 막 이렇게 다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그런 순수한 감정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뭐랄까. 전국대 정말 오로지 정말 이기고자 하는 그 막 열정 열심히 연습하고 막 상황을 이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응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막 그런 순수한 감정을 다시 이제 되불러 일으키는 게 되게 뭐랄까 되게 아주 신선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그 영화에 그런 걸 좀 감안하고 그 시점? 주인공 시점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뭔가 예전 만화 원작에서는 좀 더 이제 학생의 청춘의 입장에서 뭔가 좀 이입이 되는 캐릭터라면은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줄리앙이 유사한 기사를 올려주시지 않았어요? 저희 같이 읽어보자고. 맞아. 근데 잊어버렸어요. 내용을. 제가 올렸는데 아니 그렇게 올렸었는데 저는 찾아볼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이요. 원래 이 영화래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 영화로 방영되던 시절에는 네, 주인공이 강백호라는 사람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농구를 시작한 풋내기. 그런데 재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있어요. 농구 천재. 천재.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약간 쌍두마차 라이벌격으로 등장하는 같은 팀의 선수가 서태웅이라는 정말 좀 저도 약간 도움을 어쨌든 뭐 설정이 그렇다고들 하니까 이게 좀 꽃미남의 정말 이 사람은 슈퍼 루키 에이스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좀 천재성 있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뭔가 급격하게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원작인데 이번 만화는 그 5명 중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눈에 제일 안 띄었던 캐릭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수비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키도 제일 작아요. 농구 선수들 다 180, 190 하는데 혼자 17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조용한 편인? 그런데 이 조용한 편이었던 수비 송태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송태섭은 나의 천재성이나 나의 새로운 풋내기적 열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내가 같이 이끌어 나가야 할 내가 적응해야 할 팀이 있고 내가 맞지 않지만 얘네를 데리고 내 꿈을 향해서 계속 가야 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일단 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 잘난 게 중요하고 내 천재성 중요하고 혹시 나 천재 아닐까? 난 천재인 것 같아. 이랬던 때에 읽던 그 강백호 서태웅에 집중됐을 때랑 지금은 내가 5명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는 지키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농구를 하고 나 자신을 찾아가면서 농구를 하고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농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삶을 사는 사람 이 주인공인 게 좀 더 이제
이제 3, 40대 뭐 많게는 50대가 된 분들에겐 좀 더 심금을 울리지 않았나. 10대 때 보는 삶과 커서 느끼는 삶의 태도는 다르니까. 그래서 송태섭이 새로운 주인공이었던 게 되게 멋진 설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소름이 이렇게 듣기만 해도 쫙 끼치네요. 그런 위로가. 대박 걸어가세요. 근데 그럼 쩡은 혹시 보셨을 때 뭔가 그런 포인트가 혹시 공감된 게 있으셨나요? 그럼 보면서 만화 때 읽을 때는 못 느꼈지만 지금 영화를 보니까 이게 좀 새로 보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송태섭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강백호가 주인공이니까 강백호가 되게 이제 주로 얘기가 나왔고 그런 서사들 있잖아요.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들 경기 중간중간에 이 캐릭터들을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태섭이 얘기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진짜 태섭이는 그 매니저 한나 좋아하는 거 빼고는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단순히 작가가 그 친구에 대한 썰을 다 충분히 못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푸는 건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송태섭한테 이입하기보다는 근데 송태섭 엄마가 이제 너무 그 얘기도 저 많이 들었어요. 송태섭 엄마가 주변에서. 너무 진짜 막 너무 오열했거든요. 진짜 아니 남편을 잃고 그 형아를 이제 그래놓고 그 아들이 또 이제 농구하는 거를 지켜보는 막 태섭이가 한참 막 힘드니까 막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막 마음이 짠한데 결국에는 그 엄마한테 편지 써놓고 가는 장면인데 그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날 것 같은데 지금 눈물을 나요. 엄마한테 편지를 쓰면서 가는 장면인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그게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거를 지켜보는 그 엄마의 이야기 그런 걸로도 되게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엄마이시니까. 거기 이입이 된다. 너무 그게 진짜 막 그 송태섭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이 내용 중에 송태섭이 형이 있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원작에는 안 나왔던 얘기인데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송태섭이 있는데 형이 사실 진짜 농구를 정말 잘했던 주목받던 친구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서 근데 송태섭이 계속 농구를 하고 싶어 하면서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송태섭을 농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뭐 아주 막 100% 지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많이 이입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영화를 보지 않으신 에바는 보면서 갑자기? 어디 가래? 이러셨지만 우리 둘은 이 마음속으로 눈물을 줄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한테 가라 농구하러 너 니를 가라 그랬구나.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가라 하다가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뚫고 나가라고. 그런데 아까 쩡이 말씀하신 송태섭이 좋아했던 캐릭터인 그 매니저 이한나가 경기 중에 송태섭한테 뚫어 송태섭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송태섭이 뚫거든요. 계속 막히고 있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수비를 하다가 디펜스가 너무 힘들다가 그냥 뚫고 나간 상황이 아니라 얘는 이 인생의 이 엄마와 형과 아버지 이 모든 거를 다 뚫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농구를 뭐 이런 마음 느끼는 거죠. 진짜. 이거 뭐 포인트가 너무 많네요. 안 봤지만. 너무 스포를 해버려서 어떡하지 근데 이건 우리 저희 뭐 다 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봤다고. 저희 둘 아니 나 봤다고 가정하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안 본 상태에서 들어도 소름이 진짜 막 쫙 뚫어 하는데 지금 나다운 뚫어 하는데 지금 뭔가 뚫린 느낌이었어. 말이 그것도 감정이 확 왔어. 그러니까요. 정말 이 만든 사람들이 정말 변태같이 천재들인 게 엄마 목소리 성우랑 한나 목소리 성우가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 같은 사람. 멈췄어. 존경합니다. 근데 맞아 보니까 그 영화 감독이 그 만화 원작자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천재적이다 이거는. 맞아요, 천재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생각했어. 천재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뭔가 감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뭔가 그분 머릿속에는 이 세계관이 다 그려져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세계관의 다른 각도를 좀 조명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와 소름이 돋네요.
괜히 어줍잖게 옛날의 영광을 잘못 시도했다가 와장창 망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저는 살짝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워낙 네, 네. 옛날 슬램덩크는 전설적인 만화였고 이번에 굳이 이걸 영화로 만들면 뭐 돈이 떨어지셨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감히 천재 앞에서 감히 내가 장인 앞에서 우리 작가님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주시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도 내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있지. 아무튼 정말 잘 만든 영화다. 영화 네. 자체로도. 그니까요.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너무 멋있고 잘 만든 영화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슬램덩크를 볼까 하다가 살짝 안 봐야 되나 했던 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야 무슨 일본 영화 왜 봐? 이러시면서 살짝 그런 뉘앙스로 굳이 뭐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거 이제 좀 유행도 지났는데 굳이 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가? 근데 굳이 싶으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구나, 아직도 좀 계실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예, 뭔가 좀 그런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서. 맞아요. 네.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네. 특히 또 이제 그쵸. 네. 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쵸. 잘 네. 공감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야기에 네. 공감이 잘.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주변에 좀 있는 근데 건가요? 저도 보기는 봤어요. 인터넷에서 막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막 일본 불매 운동 하더니 뭐 이거를 뭐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아니 한 두 가지. 저도 사실 그 별로 잘 동감은 안 가는데 네. 사실 우리 뭐 노제팬이라던가 반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네. 사실 앞으로의 이거는 한일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뭐라가 쓸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저는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다 같이 과거사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해 나갈 문제지만 우리 민중들은 서로 연대해서 같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평화로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화나 이런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저희도 옛날에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던 사실 맞아요. 이거 슬램덩크를 다 못 봤지만 네, 저 때는 옛날에 그랬는데 에반게리온을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을 무슨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옛날에 어떻게 비디오로 맞아, 녹화를 비디오. 해갖고 친구 집에 가서 에반게리온을 지금 막 뭐 이제 내용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화질도 네, 뭐 별로 안 좋은 것 맞아. 같은데 어떻게 그걸 녹화를 해서 그걸 그러니까. 보고 그쵸.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 그다음에 엑스제팬 이런 경우 막 되게 맞아요. 좋아하고 네. 엔들리스 레인 따라 부르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뭔가 반인의 감정 그런 것도 한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일본을 뭔가 그러니까 무슨 맞아. K뽕의 최근에. 어떤 게 있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런 뉘앙스에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웹툰도 잘하고 맞아. 이 드라마도 얘기도 들었던 것 잘하고 같아. 이런 식으로 맞아. 가게 되면서 그런 뭐 맥락에서. 옛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네, 필이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많지 않나 싶고 그러네요. 이게 네, 네, 일본 네. 문화를 우리가 소비해서 안 되고 네. 우리는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그렇게 많나? 약간 생각을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후자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그쵸.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엄청 급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입국 요건을 좀 복잡하게 했더니 중국에서 뭐 이렇게 무슨 K컬처를 뭐 불매를 한다든지 막 그런 뉴스도 봤던 것 같아요 보급으로.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뭔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뭔가 되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쵸. 느낌이 들기는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외교적인 문제 있을 때 뭔가 문화를 서로 이제 뭔가 불매운동 막 이런 거를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그런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뭔가 논쟁 같은 걸 좀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어떤 작품 뭐 슬램덩크에서 가령 이게 뭐 막 일제감정기 배경이었다. 예, 아니면은 뭐 거기에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좀 그런 가해를 했던 인물들의 뭔가 그런 뭐 표상이 좀 등장한다. 뭐 좀 아니면 뭐 한국과의 갈등을 뭐 그런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 뭐 그런 내용의 작품이라면 사실 저 입장에서 이거는 뭔가 그 당시에 그런 폭력을 뭐 식민지 그런 거를 좀 미화시킨다, 소비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불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안 본 사람 입장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슬램덩크가 딱히 굳이 막 이건 일본이라서 뭐 일본의 문화라서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런 인간의 공통적인 그냥 맞아요. 청춘 그런 열망 그런 거를 그린 작품인 것 같네요. 뭔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무조건적으로 일본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더 뉘앙스를 파악해서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또 한편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2, 3년 전쯤인가 그때 뭔가 우리나라랑 외교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발생한 외교적인 문제였고 이것에 대항해서 나온 게 일본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사지 말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약간 운동처럼 이렇게 붐이 일어났었고 사실 그걸 주도했던 게 그 지금 슬램덩크를 즐기고 있는 40대, 50대, 30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이 슬램덩크란 어쨌든 하나의 산업이자 산업의 산물이자 상품이라는 그쵸. 것을 네네네.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네. 소리부동? 네, 살짝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는 맞아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렇게 그러네. 이해가 될 수도 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소비를 하거나 혹은 향유를 할 때 이것을 상품으로 인식을 하거나 그냥 단순히 문화로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향유하고 뭔가 향유하거나 소비하고 있는 지금 당장의 맥락이 우리가 이걸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일본에게 보여주는 어떤 의견 표명이 되냐 그리고 3, 4년 전에 있었던 그 외교 마찰이 한창 고조됐을 때 상황과 지금 상당히 애매하죠. 네. 우리 이게 장기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럴 때 그러네요. 우리가 불매를 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 맥락도 중요하고 사실 맞아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어떻게든 결국에는 상품이기도 하니까 우리 아무튼 저희가 그 영화 표를 구매함으로써 뭐 자본을 제공하고 그게 또 결국에는 뭐 일본으로 흘러가는 일부분은 적어도 흘러가는 것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근데 복잡하네요. 또 이제 그렇게까지 또 깊게 들어가면은 뭔가 막 그럼 막 뭐 일본산 해산물이라든 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고 뭔가 세대별 차이도 되게 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뭔가 나온 상품이나 뭐 문화를 봤을 때 이게 그냥 외국 1에서 나온 상품이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네네네. 실제로 일제 감정기를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한 사람의 바로 다음 세대였고 혹은 그런 외교적인 심각한 마찰을 경험한 세대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지는 위치는 외국 1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의 지배를 했던 침탈을 했던 국가이고 그 침탈을 했던 국가에서 나온 상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대별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맥락을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확실히 뭔가 들어보니까 양쪽 다 뭔가 일리가 있는 말인가 싶은 게 확실히 세대 차이라기보다 뭔가 그 어느 세대에 좀 더 자신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근데 살짝 애매한 게 제가 느끼기로 소위 그런 어르신들이 일본 식민지 시절을 지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정말 반일 정서가 심하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 일본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반일 정서를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반일 정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왜냐하면은 저만 해도 저 할머니가 식민지 시절에 학교 다녔던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뭐 일본을 싫어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막 그 뭐 일본말도 기억을 하셨고 왜냐하면은 다 그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나라 정권도 바뀔 때마다 그런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만 보수적인 정권일수록 되게 일본이랑 또 오히려 되게 뭐랄까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되게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 일본에 대한 태도라는 것도 뭔가 좀 조장을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뭔가 네.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뭔가 어쨌든 화를 낼 대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고 일본이 뭐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고 그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금을 살고 있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가져야 되는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일본 이퀄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오늘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랑 개인적으로 친구가 돼본 사람들은 그런 일본에 대해서 되게 싫은 감정을 많이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친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네요. 사실 반일 정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있다면은 의의는 뭐고 목적은 뭐고 뭔가 그냥 무조건적인 일본 건 안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보다는 그쵸 사실 뭔가 그 일본 사실 웃긴 게 좀 일본이라는 것도 국가이기도 하면서 뭐 문화권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간 게 너무나 많고 맞아요. 사람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거를 그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어디는 안 된다 그러고 어디는 된다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 지을 것인가 그것도 너무나 좀 복잡한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일부가 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과거는 이제 잊고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아주 편면적인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약간 뭘 들어서 보편적으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과거사의 문제라든지 역사 교육의 문제라든지 피해자가 있고 분명한 인권 침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라고만 할 수는 없고 보편적인 어떤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정의의 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일본 우익의 이야기나 정치인들의 이야기나 이거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의 일본 그리고 하나의 한국 그 다음에 저 염려되는 또 하나의 중국 이러면서 점점 여기서 국가가 다시 전면으로 돌아오기 생각하면서 우리 누가 최고냐라는 거 갑자기 경쟁해 나가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미래는 사실 되게 불운하고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사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후에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연대하고 손잡고 또 큰 것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슬램덩크는 너무 매력적인 IP인 것 같아요. 되게 옛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보편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대만에도 이 내용도 그렇고 대만 최근에 어디서 포스팅을 봤는데 대만도 그 2층 버스인가에 슬램덩크로 완전 래핑을 한 버스가 다닌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지역에 좀 어떤 갖게 되는 보편적인 감성과 어떤 기억을 건드리는 게 있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주인공이 아무래도 이제 동아시아 동아시아 사람이니까. 그것도 좀 그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왜냐면 동아시아가 사실 묶이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 어떤 이 멘탈을 더 묶이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좀 신기해요. 네.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나? 전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지. 우리 일본 최고라고 한다든지, 우리 역사 문제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슬램덩크를 어떻게 보면 좀 타자화를 넘을 수 있는 저 사람들 단순히 그냥 일본이 한국인 달라 이게 아니라 국적 상관없이 그냥 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서사와 그런 감정들은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유니버설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같은 추억 그 옛날 봤던 사람들이 다 거기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기억과 또 그런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느낀다는 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대만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만나면은 슬램덩크 얘기로 3시간 할 수 있다. 본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미 그러니까 쫙 정리된 내용이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충분히 이미 다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슬램덩크를 통해서 반일 정서에서 이 인류의 보편적인 인류애까지 또 나가줄 수 있었던 네 너무 좋네요. 슬램덩크를 과거에 안 봤던 사람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사실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
잊고 있었던 게 꺼내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인지 그저 사실 그러네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전혀, 제가 한번 슬램덩크 만화도 영화도 안 본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네. 네. 그 영화를 봐야겠네요. 혹시 이런 거 다들 막 꺼있고 울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에반님 주변에 보면서 뭐 하고 있는 혹시 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궁금한. 네, 아무튼 뭔가 맞아요. 근데 확실히 들어보니까 어느 배경이든 어느 세대든 그래도 일부분적으로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네, 영화에 좋네요. 그러면은 사실 아마도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피리온다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슬램덩크를 뭐 만화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만화를 봤는데 줄리앙처럼 영화를 안 본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그럼 돌아가면서 마무리로 슬램덩크 안 본 당신 봐라 라고 마지막 셀링 포인트 한 번씩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나님부터. 저는 너무 이미 벅차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나다운의 눈이 설득을 할 수가 없어. 눈이 지금 네, 이거 지금. 영상으로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다운이 지금 다른 세계에 가 있어. 눈이 이미 이야기가 여기서 들어오기 뭘 더 시작하면서 말해, 내가. 뭔가 지금 지금 다른 데가 이경재 있어. 오면은 어. 슬램덩크를 안 보시면 너무 큰 손해를 자기 어. 손해를 보고 계셔서 와. 그냥 마음이 안 좋아 되게. 어떻게 이걸 보지 않고 어. 네, 그러니까 물론 안 보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과 기억과 추억이 없으시더라도 근데 네. 오늘 우리 다른 인턴이신 구름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요, 구름이 맞아요. 어제 저의 긴 영업 끝에 보셨거든요. 진짜 네. 궁금하다. 어떻게 그분은 봤는지. 저희가 그 슬램덩크 짤을 저희 업무 SNS에 올렸을 때 제가 보기엔 너무 오글거리네요.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던 분이에요. 땀이 막 낭자하고 네. 감정이 막 그냥 그분이 보기엔 막 이상한 남자애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멋있는 표정 짓는 게 너무 별로였나 봐요. 옛날 느낌이다. 옛날 느낌. 네. 그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나의 정대만에게 나의 오글거린다는 정대만에게. 단어를 쓴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멈추고 보십시오. 커맨시 플리즈 하였을 때 그분의 반응은 어제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미화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도 커맨시 간단 명료하네요. 예수님이 와서 봐라. 예수님이네 진짜 커맨시. 네, 와서 봐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저는 어쨌든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런 뭐랄까 향수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수했던 그 학원물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런 순수한 열정 이야기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싸우는 거 이런 거 싸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스포츠물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모든 스포츠 룰을 만화책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그런 순수한 청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합니다. 다른 거 없거든. 오로지 이 정말 그 농구의 그 이렇게 딱 승부를 거는 뜨거운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럼 줄리앙은 네, 혹시 만화를 봤지만 영화를 안 본 사람 입장으로서 저도 아직 안 봤지만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다운과 쩡의 어떤 이 눈빛과 이 울컥함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저도 보고 아직 안 보신 분들 같이 가서 봤으면 보자라고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미래에 관련된 희망찬 미래들을 그리는 컨텐츠들이 좀 있었다가 지금의 최근은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은 미래 속에 자꾸 이제 과거에서 있었던 어떤 행복한 기억 아니 과거에 있었던 순수한 열정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콘텐츠들이 조금씩 이제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의 이 지저분함을 탈피해서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그건 어떤 콘텐츠든 환영할 것 같고요. 저도 보고 한번 감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해도 돼요. 나의 영업 멘트. 네. 저희는 근데 사실 이게 언제든. 편집이 없어요. 편집이 없어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제가 다시 아까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것 같고. 아니 아까도 완벽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요. 더 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려고 기대가 되네요. 네네네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설마.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나 학원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난 너무 좋아해. 그리고 추억팔이용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제하고 보더라도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이고 그 영화에 사용된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애니메이션 그 기법 자체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줄리앙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저도 100분 동의하는 한편 저는 이 영화가 현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화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과 거기 인터뷰를 나오는- 성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정도 이거를 번역해서 네, 이거는 보내야 되겠어. 보내드려야겠어요, 그 이거는. 내가 감독님이 네. 되게 네. 울컥하실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고등학생들이 농구 경기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걔네 심지어 프로 선수도 아니에요. 학생이 학생. 그거 농구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애들도 다 그냥 한두 명이에요. 그 중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할 때 뭐 미래 뭐 이게 내가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얼마나 효율이 있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지금 뭐 어필해서 일을 하는 게 내 미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노력을 투입할 것인가? 이런 걸 막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는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친구들은 그 경기 그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그러니까 애가 나는 거기서 몸이 부서질 수도 있고 내가 이 경기를 질 수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일단 다 있고 그 순간엔 정말 그 경기에 내 몸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몸이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조심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살살하자라고 했을 때에 아니면 포기하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대사를 해요. 당신의 영광의 순간은 어디였냐? 언제였냐? 난 지금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나 큰 용기를 줘서 내가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모든 거를 쏟아부어 본 적이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지? 라고 해서 그러면 나의 경기 지금 내가 뛰고 있는 경기에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경기를 같이 뛰고 있는 동료들 이런 현실을 딱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맥락이나 추억을 모르시는 분들도 봐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될 인생 영화 안 보면 당신의 손에 제발 봐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뭐 거의 어떻게 안 보고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약간 당장 지금 약간 어떤 전 젤렌스키의 항전 연설을 보는 듯한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기승전결과 모든 게 있어서 정말 지금 이걸 왜 안 보고 있었나에 대해 잘못했다는 마음이 드는 그 느낌이 왔어요. 네, 왔어. 줄리앙 의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토록 완벽한 멘트가 있을 수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고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빨리 이거 끄시고 빨리 네 알겠죠? 영화관 빨리 가시고요. 네, 가서 이거 보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또 다음에 피리온다에서 보거나 듣거나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바 진행 진짜 잘하신다. 저 이렇게 짧게 하는지 몰랐어요. 네. 저 다른 팟캐스트 때 진짜 3시간 4시간 녹음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착착 하고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다.